화목하고 효도하는 그런 가족 관계를 만드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자기의 자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정신에 스스로 미숙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관계는 변화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좋아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다. 이런 걸 무슨 관계라 그러냐면 애증 관계라 그러잖아요. 애증. 근데 이거를 저는 꼭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회에서 안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너 엄마한테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게 행동을 하면 싫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도덕적으로 막아버려요. 도덕적으로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거는 엄청난 죄책감을 만들어요. 특히 부모님이, 가족이, 형제가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존중하기 도저히 어려운,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억지로라도 존중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굉장히 빈도수 있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틀렸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감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다 막아버려요. 이렇게. 그럼 그때마다 뭘 생산하는 거냐면 죄책감, 수치심. 이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마음에 부정성을 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존중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존중할 만할 때. 애정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애정을 가질 만할 때.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요구하면 안 된다. 반대의 마음을 억지로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은결과 원결이 가장 많은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끼리는 좋아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다. 반대로 미워하지만 좋아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여기서 관계는 개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자기 마음을 숨겼고 자기 감정을 해서 도망간 거기 때문에 개선이 안 돼요. 이걸 인정해야 죄책감을 끊임없이 쌓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현재 자신의 관계 속에서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절대 죄책감 갖지 마세요. 가족 싫어한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싫어할 거니까 싫어하는 거지. 선생님 존중하지 못한다고 싫어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스승 그런 건 관계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명칭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존중할 만해야 존중한 거고 존중하는 거고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는 겁니다. 애인이라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계가 프로그램 입력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가까운 사이는 감정이 복합적이다. 입체적이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족 관계에서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애정과 증오가 함께 한다는 것을 첫 번째는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결이 많은지 은결이 많은지 한번 살펴봤더니 가족끼리 원결이 너무 많은 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떠냐면 가족을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가족을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건 원결인데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교본이에요. 교재. 가족관계는 자신의 인간관계 전체를 엿볼 수 있는 핵심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족관계가 나쁜 사람이 다른 인간관계가 좋기는 힘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가 좋은 사람이 전체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모든 인간관계의 샘플은 가족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족관계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가족관계는 뭐냐? 저는 이제 애틋한 관계라 그러는데 이 애틋한 관계가 뭐냐면은 원칙이에요. 불가근 불가원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야 되는데 주말 부부 같은 사이가 참 좋은 거예요. 저는 부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항상 권유하거든요. 직장을 멀리 가라. 주말 부부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함께 주 7일 살 때 있었던 문제의 90%가 해결돼 버려요. 이게 진짜 독특한 거예요. 아니, 왜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이라네. 부부, 결혼은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만 있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좀 안타깝고 애틋하고 위하는 게 있나요? 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분들도 주말 부부가 딱 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감정들이 싹 사라져. 그리고 마음이 좋았던 기억들이 쭉 나와요. 이게 관계는 재밌는 게요. 쌍방 간에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 7일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 하루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주 7일 노력을 못하는 사람이 하루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주 7일을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주 6일은 함부로 대하고 습관대로 대하고 해결 안 된 문제들을 상대방에게 공유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부부라 그래서 주 7일 하루 24시간 365일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조금 함께하되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 주말 부부가 꼭 아니더라도 함께 살더라도 이런 원칙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화목한 관계에는 3가지 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말 부부 원칙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되 혼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하되 혼자처럼. 그런데 다른 용어로는요. 각각 각자의 컴포트 존이 있고 그 컴포트 존을 인정해 줘야 돼요. TV에 보면 여러 부부관계들, 가족관계들이 나오는데 각자 뭔가 다른 취미를 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는 걸 그렇게 인정을 못 해줘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말 부부의 핵심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핵심은 7일 중에 하루만 만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러기는 좀 안 돼, 또 이거는. 기러기는 1년에 뭐 한 20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 멀어져 버려요. 이게 빈도수를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한 달에 이틀이나 3일, 이 정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게
그러니까 만나는 횟수가 한 번밖에 안 된다. 이것도 핵심이지만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요. 주 6일은 나 혼자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나 혼자서 있다. 이게 뭐냐면 컴포트 존에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이 관계 디톡스의 시간. 관계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컴포트 존을 인정할 것. 관계의, 좋은 관계의 핵심 1번이에요. 2번은 가장 먼저 나를 돌볼 것. 자꾸 뭐 희생, 헌신, 그런 말 좀 쓰지 마세요. 그냥 자기 이기적인, 어쩌면,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못해서 그거 선택해놓고 말을 포장하면 안 돼요. 적절한 선택을 자기가 못했을 뿐이면서 자기는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용기 있는 선택을 못하고 지혜 있는 선택을 못함으로써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내몰린 거예요. 가장 먼저 관계 속에서는 내 마음을 돌보는 게 1번입니다. 내 건강을 돌보는 게 1번이에요. 가장 먼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철학의 3대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나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요약하면 나, 세상, 관계. 이게 철학의 3대 주제입니다. 그런데 1번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우선은 나예요. 내 감정을 내가 해결하고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고 이것이 될 때 세상과의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변한다? 거기에 가족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나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컨디션만 좋아도요. 원결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래 말실수를 하잖아요. 괜히 뭐 이불킥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괜히 관계 속에서 후회를 해요. 괜히 금전적인 명예에 손실을 보겠습니까? 내가 내 감정을 나를 먼저 돌보는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를 돌보는 걸 우선시하는 것을 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 나를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닌 거예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실수로 쏟아내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함께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공유해야 되죠, 식구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육체가 먹는 즐거움을 공유해야 되고요. 식사 자리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보통 가족들이 한 번 함께 하나요? 매일 하면 안 좋다니까? 매일 하면은, 뭐, 삼식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빈도수를 조절해야 돼요. 불가금, 불가원.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컴포트 존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똑같은 걸 항상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편안하게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육체가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또 정신이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밀접한 관계를 맺으실 때는 항상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애인이면 애인 스터디, 친구 관계를 맺었으면 친구 스터디, 동료 관계를 맺었으면 동료 스터디, 도반들끼리는 도반 스터디, 가족끼리는 가족 스터디. 그러니까 이 스터디를 기준으로 이 관계를 내가 중요시 여기는가 안 중요시 여기는가를 나누시면 돼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관계다. 그럼 굳이 같이 정신을 공유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관계는 나와 정말 중요한 관계다. 그런 관계일수록 정신을 공유하고 언어를 공유하고 그래서 기준을 맞추고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모두가 가족. 모두에게 잘해야 돼요. 불자의 관점에서는. 이유를 보면은요. 보리신명상 소개해 드릴게요. 6가지거든요. 6가지 생각의 반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 읽어 볼까요? 첫째, 중생은 무한한 윤회를 반복했습니다. 이 보리신명상은 이 가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가설이라고 하는가?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으면 가설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증명하기 전에는 가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인정하는 것에서 붓다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생은 무한한 윤회를 살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명상이에요. 이걸 수용하지 못하면 아예 보리신 명상은 시작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둘째, 무한한 윤회 속 낳아주신 무한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무한한 삶이 있었다는 건 나를 낳아주신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확장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옆과 앞과 뒤에 계신 분들을 잠깐 봐보세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생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인연이 조금 복잡하게 얽힌 분들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별로 인연이 없는 분들 같으세요? 인연이 없는 분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많이 묶여 있으니까 원결과 은결이 애증이 막 엮여 있으니까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자주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에 숨은 뜻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전생의 나의 어머니였다. 즉 나의 가족이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셋째, 어머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관계가 화목한 게 으뜸 가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나에게 원한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벌써 행운인 거예요? 행운이 아닌 거예요? 행운이 아닌 거죠. 관계가 내 삶의 전부인데 그 관계의 시작과 시작이자 샘플인 가족관계가 엉망이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불운합니까? 이 말이 인정이 된다는 게 왜 행운인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이야기를 했고요. 어머니는 나에게 잘 키워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게 해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네 번째, 넷째,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으면 원한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갚아야죠. 다섯째, 가장 좋은 보은은 어머니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용돈 좀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좋지만 왜 그것밖에 못하냐면 그분의 심리적 그리고 삶 속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드릴 수 만약에 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 그렇게 해드리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용돈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어머니의 고통을 전부 없애드리고 행복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는 게 최고의 보은인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나도 아직은 행복하지 못하기에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모든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서 어머니를 고통에서 건져드리고 싶었는데 자기 주제 파악을 좀 해보니까 나도 아직 고통 속에 빠져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속에 빠져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 장님이 장님을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눈을 떼고 보이는 만큼 모든 어머니를 이끌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보리심 명상이에요. 논리구조 6문장으로 보리심의 마음을 반복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마음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만나는 모든 존재가 전생의 나의 어머니였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기가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인 줄 모르고 때렸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억을 잃었으니까 괜찮나요? 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기억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속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생의 어머니라는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원한을 가지기도 하고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기억났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전생에 기억났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불자는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 내 전생에 얼마나 몇 번이나 어머니였을까, 나에게 은혜를 얼만큼 베풀었을까,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알지 못하겠으면 그냥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잘 못하면 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만나는 모든 전생의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그게 불자의 세계관입니다. 자, 논어 한 구절 또 읽어볼게요. 유자 선생님이래요, 이번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야 할 올바른 도리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니라. 중요한 문장은 군자는 근본을 실천하는 것을 힘쓰는 존재가 군자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공을 던져요. 그럼 개는 뭘 쫓아가요? 공을 쫓아간다 그러죠. 사자는 뭘 쫓아가요?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자와 개의 차이예요. 군자와 범부의 차이는 군자는 근본, 던진 사람을 물어버리는 거고 범부는 개처럼 던진 공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핵심 습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공만 쫓아다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왕 마음 먹고 이왕 나를 개선하기로 노력을 할 거면 지말적인 공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는 걸 바꿔버리면 나머지는 다 바뀌는 거예요. 공자는 이것을 무엇으로 봤느냐? 효도라고 본 거예요. 효도하는 자치고 우더른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 없다. 우더른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치고 법칙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 없다. 법칙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악을 가하고 스스로에게 그러겠는가? 내 삶을 개선하려고 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지. 관계 속에서 가족이 근본인 이유예요. 저는 부모님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첫 번째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나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가 썩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님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이라는 걸 나를 낳아준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첫 기억, 내 시작이 되는 경험들, 이것이 근본이에요. 그 경험들을 공유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내 뿌리가 스스로 썩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건강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내 심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가족관계가 근본이고 으뜸인 이유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번 생의 가족은 특히 기회입니다. 저번 생의, 전생의 가족들 말고 이번 생의 가족은 특히 기회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원한을 풀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꼭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시대가 변했어요. 대가족 시대였단 말이에요. 진짜 많이 같이 살았어요. 많이 같이 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많이 같이 살면은 이 밥 먹고 공유하고 이게 불편함일 수도 있었겠어요. 왜냐면 자기한테 몫이 안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대가족 시대 아니잖아요. 핵가족 시대, 그것을 넘어서 핵개인 시대. 핵개인 시대 이후에는 혈연도 의미 없고 법적 관계도 의미 없고 이제는 취미와 특기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함께 먹는 것.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이것을 예전처럼 혈연으로 법적으로 강요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혈연으로 억지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성인을 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건강하지 않다는 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아닌 사람, 의존성이 심한 사람, 매너가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안 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혈연으로 억지로 껴주지 않고요. 법적 관계로 억지로 껴주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주어진 거냐면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것이 누구에게나 디폴트로 주어지는 시대가 바로 핵개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 그것이 어떤 유형이든 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사람은 못 먹고 살아서 죽지 않는답니다. 외로워서 죽지. 그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만 화목해도 최고의 행운이죠. 이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개선하고, 그리고 관계에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준비했고요. 정리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식구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움을 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